출근하는 길입니다. 한 6, 7년 됐나요? 재택근무 시작한 지가 2018년 정도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가구 디자인 일을 한 16년 정도 해오면서 일의 방향이나 뭐 사업 규모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재택근무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스며들듯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 지금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저 조용조용하게 말하고 있죠. 집 앞에 있는 공유 오피스예요. 한 6년, 7년 지속해온 재택근무 드디어 때를 쳤습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다른 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디자인 일이라는 게 정말 미치겠는 게 정량적인 목표와 과정 같은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잘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뭔가 아리송하게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뭔가 아리송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이 디자이너들이 또 결벽증이나 완벽주의적인 면들이 있어서 일을 손에서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MBTI가 또 INTP, 인팁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 트리플 P예요. 계획적이지 못하는 걸로 유명한. 그래서 일을 미룰 땐 한도 끝도 없이 미루다가 또 어떤 꽂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며칠이라도 밤새고 책상 옆에서 쪼그려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몸이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건강이 재택근무를 포기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 때문이에요. 그 재택근무를 하던 시절 중에 아이가 생겼는데 이 녀석이 이제 좀 걸어다니고 말도 좀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방문을 잠궈놔도 문고리를 붙잡고 아빠 아빠 그러면서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울고 애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하여튼 아직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일단 아빠가 방에 있는 걸 아이가 아는데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이 정서에 진짜 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더 이상 재택근무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환경 자체입니다. 여기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뭐 깨끗한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닥에는 아이 때문에 아빠 물건을 하나도 놓을 수가 없어요. 위험하니까. 또 망가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짐들이 점점 책상 위에 쌓이게 되고 이 책상 위만 보시면 제가 봤을 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 나오시는 그 잡동사니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있죠. 병적으로 수집하시는 분들. 그런 광경이랑 다르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 문제를 비롯해서 수납 공간이라든가 작업 공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를 위한 작업 환경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그게 재택근무를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마지막 이유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인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에 꼭 아이 아빠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밑에 아이를 두고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한 30대, 40대 정도 되는 나이가 차 올라가는 남자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재택근무가 아니더라도 낮에는 밖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셔서 미래를 위한 공부나 아니면 부업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집에서 일할 때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처럼요. 이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겪고 있는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유튜브에 기록으로 남기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좀 그럴듯한 컨셉을 설정해 본다면 16년차 가구 디자이너의 홈 오피스 메이킹 스토리. 제가 또 16년 동안 가구를 디자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느낌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홈 오피스 메이킹 스토리가 아니고 홈 오피스 서바이벌 스토리 같기도 해요. 집에서 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건강을 위한 운동,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위한 어린이집, 또 마지막으로 일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준비된 작업 환경이라는 뻔한 말을 남기면서 다음 편에선 집에서의 작업 환경, 홈 오피스 구축을 위한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